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항상 밥 먹을 때나 집안일 할 때 틀어놓고 듣곤 했었는데 그곳에 제 이야기가 나온다니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잘 하지 않아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까운 주변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요.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답답하고 알리기엔 사람들의 입방아에 너무 오르내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하리만큼 저에게 못되게 구셨던 시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현재 카페 2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부터 카페를 하려던 건 아니었고 많은 일도 해보고 외국도 다녀오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고요. 대학을 잘 졸업하고는 바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실전에 뛰어드니 예외도 많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아서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고 저에게 욕하고 못되게 군 손님들 때문에 수면제를 먹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았고 동네에서는 한 번씩 꼭 가볼 만한 카페로 손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카페에 방문하셨던 손님과 이야기가 잘 풀린 덕에 도움을 받아서 옆 동네 2호점을 내게 되었고요. 지금은 카페 두 곳 모두 오픈 전부터 찾아주실 정도로 인기가 많고 정말 감사하게도 매출도 너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신메뉴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에 미쳐서 지내다 정신을 차리고 연애를 할까 생각해보니 어느새 20대 후반이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1호점, 2호점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 했는데 제가 딱 하나 조건으로 꼽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가 없는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였는데요. 이는 저희 엄마 영향이 컸습니다. 엄마는 젊은 나이에 시누이가 많은 집으로 시집와서 모든 명절일과 제사일을 떠안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엄마를 보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사 지내는 집이라고 다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소개를 시켜줄 때마다 저는 꼭 제사 유무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 모든 이상형에 딱 맞는 한 남자분을 찾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이 많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굉장히 다정했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덜렁거리는 성격을 옆에서 잘 기다려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물어보는 필수 질문이었던 제사의 유무, 남자친구는 제가 물어볼 때 이렇게 답했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후지부지 됐어. 걱정하지 마, 지은아. 있어도 나는 절대 안 지내. 나 믿지? 라고요. 제가 이를 걱정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아버님과 있을 때에도 이 얘기를 꺼냈었는데요. 아버지, 우리 이제 제사 안 지내는 거 맞죠? 그냥 확실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은이 제사 같은 걸로 고생 절대 안 시킬 거라고 말해놨거든요. 너가 더 잘 알잖냐? 우리 그런 거 안 지내는 거. 요새 제사 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 지은이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집와도 된다. 설마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시킬까? 아버님의 인자한 인상과 다정한 말씀에 저는 안심을 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자친구와 월급 차이가 좀 나도 저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도 까다롭지 않고 그냥 무난했었기에 상견례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원하던 식장도 예약이 운 좋게 되어서 편안하게 결혼에 골인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네요. 시작은 운수 좋은 날의 이야기처럼 좋았으니까요. 남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은 항상 말씀이 많이 없으셨고 거의 아버님이 말씀하시곤 했어요. 집안 분위기도 좌지우지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다른 부모도 생겼고 어머님과 여자로서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어머님과 따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바로 모시고 가기로 한 건데요. 처음에는 됐다고 하셨지만 막상 가니 음식도 맛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딸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것도 못 해봤다면서 눈이 반짝거리시며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다 감사했던 거 있죠? 그러면서 마음을 점점 여시기로 한 건지 저에게 속마음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런 데를 다 오다니 우리 지은이 때문에 호강을 누리네. 친구들이 이런 곳에 다녀왔다고 할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이제 저랑 많이 오세요, 어머님. 제가 좋은 곳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된 건데 저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참, 내가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이 일 저 일 많았는데 이제야 좀 마음을 둘 사람이 생긴 것 같구나. 우리 아들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사실 몸이 좀 안 좋거든. 대학병원도 정기적으로 가고 있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몸이 많이 아프네. 네, 어머님. 오빠한테 말은 들었는데 워낙 조심스러워서 자세하게 물어보진 못했어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냥 평생 수혈받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처음엔 서글펐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해. 처음에는 남편도 엄청 원망 많이 했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된 거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소갈이 하다가 병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아버님이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제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주신 것 같아서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되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힘들게 하실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전 뭐 잘 모르니까요. 아마 우리 지은이 앞에서는 잘 말을 하진 않을 거야. 저 사람 나랑 결혼했을 때부터 유별나게 굴었어.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둥,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둥 이래저래 피곤하게 했으니까. 나한테 구박도 많이 했고 내가 시댁 제사를 지내는데도 옆에서 잔소리를 하더구나. 끝나고 나서도 여태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어. 옆으로 와서는 말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말했어. 시누이 집 청소하러 가라.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러 가라.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배운 것도 많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있고 하니 집안을 조용하게 유지하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니? 그냥 여태까지 꾹 참고 살아온 거지. 제사도 어머님께서 다 지내셨나 봐요? 여태까지 너무 힘드셨겠어요.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젊었을 때 시집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보수적이신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제사도 내가 다 지냈지. 내가 병원 오가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의사가 난리를 쳐주니 그제서야 제사를 안 지내더구나. 안 지낸 지 좀 됐어. 내가 안 지내는데 시누이가 지낼 리는 없고 그렇게 흐지부지 된 것 같아. 사실
온 맘 다해서 빌기도 하면서 정성으로 차렸었는데 이렇게 안 지내니 속 시원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러네. 그냥 이렇게 안 지내는 게 맞지 뭐. 어머님은 아버님께 맺힌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시집 올 때부터 어머님께 요구한 게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아버님의 말씀을 거의 다 들어주셨던 거고요. 그날 어머님의 울컥하신 표정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눈물이 맺힐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가는 아가대로 엄마만 바라보고 있고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사는 몇 년 전까지는 지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이 계속 편찮으신 이상 제사를 지내진 않을 거라고 하셔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날 어머님을 모셔드리고 집에 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아버님께서는 본색을 드러내실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실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죠. 아버님께서는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어머님처럼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시댁에 가게 되면 아버님께서는 항상 기분 좋아하셨어요. 거기까진 항상 좋은데 일은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는 식사 시간에 일어나게 됐죠.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이렇게 예쁘고 온 며느리도 데려오고 이 아비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항상 이렇게 반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 기분 좋은 말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아버님께서는 항상 반주를 하셨거든요.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요. 중간중간 잔이 비면 아버님께서 스스로 따르시거나 제가 한 번 정도 따라드리고 남편이 따라드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계속 따르라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아니, 지은이가 술을 따라줘야 맛이 좋다니까. 얼른 따라봐라. 아, 뭐예? 안 들려? 예, 아버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술병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 아버님은 저에게만 술을 계속 따라달라고 하셨어요. 한 병, 두 병, 빈병은 점점 늘어만 가고 아버님께서도 슬슬 취기가 오르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만 드세요. 많이 드셔도 안 좋아요. 벌써 시간도 늦었고. 이제 주무시는 건 어때요? 아니, 나 하나도 안 취했는데 왜 자꾸 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와서 기분 좋은 것뿐인데 문제 있냐? 지은아, 문제가 있냐? 지은이도 힘들죠. 아버지,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냥 지은이 들어가서 좀 자게 하고 제가 아버지랑 마실게요. 그럼 됐죠? 아버지도 술 더 드실 수 있잖아요. 됐다. 나는 지은이 없으면 안 먹는다. 며느리 예뻐해서 며느리가 주는 술 맛이 더 좋은 건데 왜 자꾸 들어가서 자라고 해? 어? 지은아, 가서 안주 좀 더 만들어 와라. 시아버지가 술을 먹는데 안주가 비면 안 되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많이 드셨잖아요. 무슨 또 안주를 해오라고 해요. 그리고 무슨 며느리가 주는 술에는 꿀이라도 타 있답니까? 됐어, 지은아. 너도 가서 자. 아버님은 계속해서 제가 옆에서 술을 따라주길 원하셨어요. 왜 굳이 제가 옆에 계속 있어야 하나 싶었지만 아버님은 그래야 술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고요. 계속 술 마실 때마다 저보고 안주를 해오라고 하시질 않나.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시중 두는 여자 같기도 했고. 그 다음 날 집에 오면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은 그냥 저를 달래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이가 너무 이쁘신가 봐. 그냥 너가 이해해. 술 따라드리고 하는 거
어른한테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 안주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취해서 그러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라고 하면서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곤 했어요. 어머니께 들은 내용도 있고 그냥 술 드시면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시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 전화가 와 있길래 저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버님 전화하셨어요? 부재중 전화가 떠 있길래요. 지훈아. 지금 좀 집에 와야겠는데 어떡하지?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집에요? 혹시 어머님이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 너가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일이 좀 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그렇게 놀란 마음을 붙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잘 하지 않으셨어서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고요. 어머님이 잘못되신 건 아닌지, 편찮으신 건 아닌지, 얼마나 마음을 주려는지 모르겠어요. 얼른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한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낮부터 친구분들하고 술판을 벌이신 건지 한 분은 자고 계시고 한 분은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 계시질 않나. 아버님께서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친구분들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계셨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우리 며느리 왔네. 들어와. 다들 인사해. 우리 며느리. 아니,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토하셨어요? 이거 토하신 자국 아니에요? 어, 이걸 다 어떡해. 술은 다 카페트에 쏟으시고. 뭐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네 시엄마는 오늘 병원 갔다. 아마 안 올 거야 오늘. 저리 가서 안주나 좀 해와. 아니, 술을 더 드시게요? 이미 주무시는 친구분들도 계시고 토도 하셨잖아요, 아버님.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는 그냥 하라는 대로 저기 가서 안주나 만들면 되잖냐? 아이, 그리고 나가서 술이나 더 사오고. 아버님, 지금 안주할 것도 없어요. 냉장고에 뭐도 없는데요. 얼른 일어나서 먼저 쓰셔야겠어요. 다른 분들도 얼른 집에 보내드리고요. 택시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뭐라고? 어디서 막대먹게 대드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친구를 집에 보낸다 만다야. 빨리 가서 안주나 만들라니까? 그럼 시켜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어떻게 제가 요리를 해요? 저는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음식을 넉넉히 주문했습니다. 주문해서 오는 동안 아버님께서는 계속 제가 못마땅한 것처럼 보였고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은 바로 이 집으로 온다고 했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오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언성을 높이시기 시작했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이렇게 배달 음식 시키라고 내가 널 불렀겠냐? 하여간 처음부터 재산 물어보는 것부터 눈치는 없겠구나 싶었는데 친구들도 다 있는데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간단한 거라도 하면 되잖아. 사근사근 술 따라주고 안주 만들어주면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냐? 너만 유독 왜 그렇게 못한다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는 건데? 안주는 됐고 가서 집안일이나 좀 해라. 빨래도 잔뜩이야. 네 시엄마가 몸 안 좋다고 누워있는 바람에. 그리고 안방이나 옷방 청소 좀 싹 하고. 네? 아니, 제가 왜 그걸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아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지은이는 왜 또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친구분들도 다 많이 취하셔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다들 집으로 모셔다 드리자고요. 네? 취하긴 뭘 취해. 잠깐 쉬고 있는 건데. 너는 또 내가 지은이 부르니까 싫은가 보지? 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도 못한다. 안주 좀 만들라고 하니까 배달시키는 거 있지? 아유, 여자는 그러면 못 써. 그것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데 말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반성하라 이 말이야. 아우,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엄마한테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지은이에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버님은 비틀거리면서 침까지 튀기시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몸으로 아버님을 막아가며 용을 썼습니다. 어머님한테도 그러더니 이제는 지은이냐라는 말로 보아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하셨음에 틀림없더군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하시는데 대체 평생 동안 어머님께는 얼마나 구박하셨을지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친구분들을 다 보내고 아버님을 재운 뒤에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는 건 둘째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안주 하나 안 했다고 제대로 된 여자를 데리고 오지도 못했다는 말을 듣다니 이게 정상적인 집안에서 나올 말은 아니잖아요. 그 장면을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집 자체가 엉망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더 이상 술을 드시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유 치은아, 오늘 대충 얘기 들었다. 내가 진짜 못 산다. 병원 간 날에는 꼭 이렇게 일을 벌이고 술판을 벌인다 이 사람이. 많이 당황스러웠지? 놀라진 않았니? 네 어머님.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뭐 그렇죠. 아까 갔는데 엉망이라서 이제 그만두시라고 했더니 화를 어찌나 내시던지.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원래 그렇게 여자 부려먹고 하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나한테만 그러면 됐지. 너한테는 대체 왜 그러는지. 내가 말을 잘 해보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가서 잘 데려오고 했다니까 다행이네.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너한테만 안 좋으니. 네, 그럴게요. 어머님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 마음을 100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머님도 그 뒤로 계속 제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마음 풀라며 용돈도 챙겨주셨고요. 남편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니 저도 그래, 한 번은 넘어가자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던가요? 하루는 제가 너무 아파서 제 카페에도 나가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몸살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열도 나면서 움직일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도 걱정을 한가득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한 2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침 한 10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초인종이 막 울리더라고요. 움직일 수도 없어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이번엔 갑자기 문을 쾅쾅 치고 난리더군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여니 누가 서 계셨는지 아세요? 바로 아버님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눈이 크게 떠졌어요. 아버님,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연락이라도 주시죠. 제가 지금 계속 누워 있었어서. 왜 왔긴? 제대로 너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지. 우리 아들 잘 먹이는지도 궁금하고 집안일은 잘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다. 아, 말씀이라도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니 그럼 뭐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다시 집으로 가라는 거냐? 그러면? 아니에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아예 집을 건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좀 알았거든요. 차라도 좀 드릴까요, 아버님? 아니다. 아유 이 냉장고 좀 봐. 이러면 되냐? 여자가 되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남자를 잘 보필할 줄 알아야 하건만 지금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 오늘 우리 아들 회사 갈 때 뭐 먹였어? 안 먹였지?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너한테 똑똑히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다. 네 시엄마가 아파서 뭘 하질 못하니 내가 이 집안 기강이라도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저번에 안주 안 해주고 무슨 버릇없이 배달 음식을 시킬 때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그건 아니잖아? 반성을 좀 했나? 네. 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하고 몸이 말이 아니라서 제가 주말에 좀 병원도 가고 괜찮아지면 시댁에 가서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뭐 나가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넌 참 이기적이고 너 마음대로 어른을 다루려는 못된 습관이 있구나. 그것도 고치는 게 맞다. 지금 당장 이불 정리하고 이리 와서 냉장고 정리부터 해. 그리고 나서는 화장실 청소, 베란다 청소 이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네. 아버님, 제가 오빠 오면 같이 할게요. 오늘 정말 제가 안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청소하라고 한 게 우리 아들 시키려고 한 줄 아냐? 청소는 집안일은 여자 거다. 남자와 나눠서 할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구나. 지금 당장 다 해. 엄살 부리지 말고.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먹은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 혈색 보면 모르시겠어요? 갑자기 집으로 오셔서는 집안일을 하라고 하시다니요. 그리고 왜 집안일은 여자가 무조건 해야 해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카페도 2개나 있는 사장인데요. 월급도 그렇게 치면 오빠보다 제가 더 많이 버는데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집안일이요? 그런 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 왜 자꾸 저한테서 어머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셔도 저 오빠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급 많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이거야? 집에서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어야 잘 돌아가는 법이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너 시엄마 봐라. 얼마나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니.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거야.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크면 못 쓴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아버님 말씀 듣고 남자를 하늘처럼 떠받들 힘도 없어요. 오늘은 일단 들어가세요, 아버님. 제가 1층까지는 같이 내려갈게요.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힘도 없어서 아버님께 들어가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제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여자는 땅이니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지 않나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 사람을 들들 볶는다니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미안해하실까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날 제가 처음으로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니 그 뒤로 아버님께서는 못마땅한지 연락을 한 통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편했어요. 뒤에 큰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한 몇 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아버님께서는 저희를 소집했고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아버님께서는 제 인사도 받아주시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가 제사를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한다. 여태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몸이 안 좋은 바람에 그만두게 됐고 얼마나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모른다. 한참 및 후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야. 네?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는 못하세요. 너무 편찮으신데 어떻게 그걸 다 챙기시겠어요? 요리도 그렇고 장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게 만만치가 않은데. 에? 아니 우리 집에 시집은 너가 있잖니. 조상님 뵐 낯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이제 잘 모시면 되지.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왔다는 건 우리 집 식구가 된 거와 다름없으니 우리 집 가풍을 따르면 된다. 우리 지은이가 알아서 잘 할 테니 그때 가서 보니까 아들 밥도 안 주는 것 같고 집안일도 안 하니 제사라도 지내면 되잖니. 네? 아니, 제가 지금 제사를 다 지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못해요, 아버님. 왜 갑자기... 왜? 너 그것도 못하겠어? 네 시엄마한테 물어봐서 해야 될 거 다 적은 다음에 이번부터 시작하자. 조상님들 덕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다. 저에게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안 보고 딱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사의 유무였는데 갑자기 시집 오니 제사가 생긴다니요. 그것도 제가 집안일도 안 하니까 제사라도 지내라는 말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듣자마자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제사 전에 이틀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어머님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 남편이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도 끄떡 없으셔서 머리만 아파졌었고요. 제삿날이 다가오자 어머님께서는 가족 단체 메신저로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총 10개의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고 아버님, 남편, 그리고 저, 어머님의 해야 할 일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끝에 한마디가 적혀 있었죠. 이처럼 안 할 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사고 다 만든 뒤 제삿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니 아버님 쪽 친척분들도 다 모여 계시고 아버님은 우왕좌왕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뭐하고 계세요? 준비가 다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네 시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어머님이 아직 집에 안 오신 것 같았고 제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나고서 어머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아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막 지르셨죠. 이 사람아, 미쳤어? 지금 여기 사람들 기다린 것 좀 봐. 당신이 어떻게 날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응? 제정신이야? 준비도 안 하고 어디를 갔던 거야? 이거 참,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야 되겠어? 이 말을 듣고도 어머니는 눈 깜짝 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어요? 같이 남자들도 준비하는 거 아니면 나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따 대고 미쳤냐 제정신이냐 소리를 질러? 나도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가 당신 밑에서 내내하고 살 줄 알았어? 이혼해! 더 이상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해? 밖에 나가면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나라서 당신하고 사는 거야. 이 집 내 명이잖아. 내가 돈 벌어서 산 거였잖아. 그냥 나가. 당신들도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서 이혼 준비도 다 해놨어. 여태까지 기여도나 이런 게 필요하대서 당신 몇십 년 동안 일 안 했던 것도 다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돼. 싫으면 소송해서 뭐라도 가져가든지. 더러워서 주고 말아. 뭐라고?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이혼? 누가 누구랑 이혼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을 다 하긴 무슨. 내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 한 이틀은 밤 꼬박 세워서 들어야 해. 그리고 당신네들 조상 내가 제사 지내고 할 때 나한테 뭐 연필 한 자루라도 쥐어준 적 있어? 어따 대고 몸만 슬쩍 가서 숟가락을 올려?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리고 당신 왜 우리 지은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려 해? 나한테나 그렇게 말 같지도 않게 굴었으면 됐지.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이 지은이한테 하려고? 꿈도 꾸지 마. 세상이 변했어. 말 길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당신만 나가. 나가라고! 아버님 친척분들은 모두 앉아서 놀란 채로 어머니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여태까지 어머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였죠. 아버님께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았고요. 못 나가겠으면 우리가 나가면 되고 거기 알아서 잘 해보라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당신 집 다 비워놔. 어머님은 저와 제 남편의 손을 붙잡고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워하는 저와 남편을 보시며 어머님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 깔깔대며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참고 살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여태까지 뺑뺑 놀기만 하고 나는 돈만 벌어다 줬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쥐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없이 그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하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아마 지금 똥줄이 탈 거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어요? 결혼하고 몇 달 안 됐지만 아버님 겪어보니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옆에서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최선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나한텐 알겠다고. 근데 왜 우리 지은이한테까지 그러는 거냐는 거야. 난 이제 너가 내 딸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너 건드는 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딜 자꾸 가서 이래라 저래라야.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렇게 어머님, 남편,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어머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후련해 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다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도 먼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 괜찮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날 저희 집에 주무셨고 그 다음날 확인해 보러 다시 시댁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 시댁에 도착해 문을 열었는데
저희 모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께서 소파에 앉아서 울고 계셨거든요. 그런 모습은 남편도 처음 봐서 너무 놀란 것 같았어요. 뭘 잘했다고 여기서 울고 있어? 뭘 잘했다고? 내가 뭐라 했어? 짐 다 싸들고 나가라고 했잖아. 이혼 소송에도 소용없어. 내가 이길 거니까. 당장 안 나가? 그러자 아버님은 어머님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보게,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친척들 다 보내고 생각이 많아지더군. 여태까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우리 지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지은이네까지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지도 모르겠네.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잘못했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나. 먼저 지은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지은아, 내가 진짜 미안하구나. 그날 몰골이 안 좋은 걸 보고도 내가 집안일을 하라고 했고 또 술판을 버리고 우리 지은이한테 안주하라고 부르기나 하고 이게 무슨 시아버지라고. 난 그럴 자격도 없다. 이 아비가 이렇게까지 모질었던 걸 용서해 주렴. 정말 미안하다. 아,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한 거 진심으로 받아들일게. 어젯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자네한테 모질게 한 모든 일들이 다 생각나서 너무 괴롭더라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 내가 뭘 잘했다고 당신을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이혼하자면 하자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을 해주고 싶었네.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나를 받아준 건 당신뿐이었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이혼한다고 해도 괜찮고 내가 나가도 괜찮네. 근데 혹시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잘할 테니 한 번만 더 믿고 지켜봐 주면 안 될까? 이제 변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 자네한테 이제 최선 다하겠다고 자신할 수 있고. 어머님은 여태까지 힘들었던 게 생각나셨는지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말했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가슴 치면서 참고 살았는지. 그것도 당신은 모르겠지? 사실 이렇게 오래 함께하고 이혼하는 게 쉽지는 않아. 나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이혼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 그 안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나한테 바뀐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 그리고 우리 아들과 지은이 절대 건들지 말고 뒤에서 잘 지켜봐 주도록 하고. 이런 당신의 모습을 처음 봤어. 진짜로 반성하며 흘리는 눈물도 처음 봤고.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으면 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진심을 보셨는지 아버님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를 어찌다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그저 저는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뒤에서 도와드릴 뿐이었죠. 함께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 어머님의 마음도 느껴져서 감사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풀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제사는 지내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나 혼자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다 힘들 필요는 없으니까.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병원 가고 하는 거 나랑 같이 가고.
아픈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좀 잘해줘요. 제대로 못하면 그때 말한 대로 아예 끝내버릴 테니 잘하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어머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 뒤로는 제가 봐도 아버님이 뼈저리게 느끼신 게 있는 건지 어머니께 엄청 잘하시고 계세요. 병원도 항상 같이 가주시고 어디 가든지 항상 데리러 가시고 정성스러운 사랑꾼이 다 되셨습니다. 원래부터 저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지금이라도 저렇게 깨달으시고 잘해주시니 다행이에요. 그 뒤로 듣기로는 아버님 친척분들이 왜 제사를 지내지 않냐면서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지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오로지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다. 아참,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뭔지 아세요? 술을 아예 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님 건강에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그 뒤로는 아버님께서 집안일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저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냐고요? 항상 안부 연락 주시면서 쉬엄쉬엄 일하라고 주말에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해주시기도 해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이 일이 일어난 지 1년이 됐고 아버님은 1년 동안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혹시나 원래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머님은 잘 이겨내실 거고 또 저희도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이대로 쭉 잘해주시는 거겠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180도 변한 저희 아버님 얘기였는데요. 제가 꼼꼼히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구독자분들 가정 내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